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판입니다. 오늘 6차 촛불집회가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이 됐고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윤석열 특별검사 팀장, 수사팀장 처음 만나서 최순실 게이트의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뉴스판 5차까지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6차 촛불 집회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운명의 일주일, 앞으로 있는 탄핵 정국,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청운 효자동 치안센터로 가보겠습니다. 1차 행진 이후에도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윤창기 기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청운 효자 치안센터 주변에는 촛불을 든 시위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각종 단체들은 물론이고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이 가족들과 연인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집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까지 시위대의 접근이 허용됐는데요. 시위대는 약속된 오후 5시 30분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도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효자 치안센터에서 내자동 노터리까지 시위대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조금 전 7시부터 2차 행진이 시작됐는데 광화문에 있던 시위대까지 집결할 것으로 보여서 이곳의 시위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곳 참가자들은 밤 10시 50분까지 이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청운동 일대에만 50개 중대 4천여 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운동 효자 치안센터에서 TV조선 윤창기입니다. 자, 6차 촛불 집회 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덕현 기자, 광화문 광장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방금 전 본행사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조금 전 청와대를 향해 2차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110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26만 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는데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이 손을 잡고 나온 부모 등 다양한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6시부터 열린 본 행사엔 세월호 유가족,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가수 한영애 씨의 갈증 등 노래 공연도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연일 명예퇴진은 안 된다,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녁 7시 정각엔 저항의 의미로 참가자들 모두 촛불과 조명을 끄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2만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요원 57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대중교통을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오늘 촛불 집회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 행진이 허용이 되면서 청와대의 긴장감도 어느 때보다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홍혜영 기자, 긴장감이 매주 높아지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6번째 주말 촛불 집회는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이 허용되면서 청와대 주변은 지금까지도 경찰차들이 빼곡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어느 때보다 시위대 함성이 가깝게 들렸는데요. 약간 울리긴 했지만 시위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고 외치는 구호가 모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서도 이 소리가 전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오늘 비상근무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참모진은 6주째 주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석 비서관은 전원 출근해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여는 등 밤 늦게까지 집회 동향을 점검합니다. 박 대통령도 일정을 비운 채 집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식 입장 없이 이번 주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준엄하게 듣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네, 그럼 박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직접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촛불 집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국 핵법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9일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당 비주류 등과의 연쇄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홍희영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번째 촛불 집회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서주민 기종팀장과 함께 현재 집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우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7시부터 6개 행로를 통해서 지금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는 크게 6개 경로로 지금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예. 그 청와대 가장 가까이에서 그 집회 인원들, 그 행진하는 인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곳은 이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는 데가 이제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곳이고요. 반경 100m.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좀 주황색,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0m 떨어진 곳입니다. 예. 그 당초 오늘 그 1차 집회 때, 1차 네. 행진 때 그 효자 치안센터까지, 그러니까 100m 앞까지 예. 왼쪽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쪽에서는 지금 오타가 났는데 자하문로 쪽으로 역시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 집회를 했었습니다. 예. 이 두 곳은 지금 현재는 5시 반까지 법원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 집회를 하면 안 되는 되죠. 시간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 경찰이 이 억지로 이 밀어낼 경우에는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1차 집회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일단 집회가 그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 지난주 청운 주민센터 앞에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겠네요.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청와대 우측편 밑에서 봤을 때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저 100m 126 맨션이라고 하는데요. 저기에서도 오늘 1차 집회 때 행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이 왼쪽과는 좀 사뭇 상황이 다릅니다. 예. 5시 반에 그 집회 해산 방송이 나왔을 때 곧바로 시민들은 이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예. 지금 그 행진이 허용된 약 400m, 청와대에서 400m 떨어진 세음아트 스페이스에서 예. 지금 현재 경찰과 그 대치하면서 지금 그렇군요.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집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보다는 어떻게 모인 인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 인원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겠죠.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최 측이 지금 가장 최신의 7시에 낸 집계가 110만이었거든요. 110만. 근데 이게 지난주에 같은 시간에 비하면은 10만이 더 많은 겁니다. 지난주 같은 시간에 100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주 주최 측이 발표했던 집회 인원이 네. 서울에만 15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상 최대 규모다. 이게 지금 주최 측의 입장인데 네. 지금 추세라면은 이 규모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넘어설 것 같다. 경찰 추산으로 봐도요. 예. 지금 6시 반 현재 25만 7천 명인데 그 당시,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주 전에 경찰 추산 비슷한 시간이 17만이었습니다. 예. 당시보다도 뭐 한 7, 8만 정도 훨씬 많은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희 기자들의 체감을 봐도 그 지난주만 해도 눈이 내리고 조금 그래서 뭐 많이 오시긴 하셨지만 예. 그래도 광화문에서 이동하는 데는 사실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 저희 취재 기자 얘기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광화문 그 이순신 동상까지 내려오는 것만 해도 예. 한 30분 정도가 걸린다. 그 정도로 인파가 빽빽하게 있다. 예. 그러니까 체감 인원도 지난주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지난번에도는 한 100m. 근데 이번에 이제 100m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깝게 이렇게 결정한 배경을 어디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건데요. 5주 전만 해도 1,300m, 그러니까 세종대왕 동상 있는 곳입니다. 광화문광장 저 맨 밑이.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 있는 예. 곳이었는데 예. 이게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번 주에는 불과 100m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 이 대통령 관저에서도 충분히 함성이 들리는 거리입니다. 이게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찰이 이 집회 금지, 제한 통고를 하면 법원이 이걸 허용하는 양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청와대 앞 100m는 사실 법이 집회를 허용하는 경계선인데 네. 법원이 그 경계선까지는 이제 집회를 허용하는 셈입니다. 예. 근데 다만 청와대 관저 경계선을 경내 관저 건물로 볼지 아니면은 그 외곽 담장으로 볼지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주최 측과 경찰이 조금 입장이 달랐었는데 일단 법원은 예. 외곽, 청와대 외곽을 경계로 기준으로 네. 삼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것이 이제 지난 주말 집회와 이번 주말 집회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까? 일단 가장 큰 게 이름이 좀 새로 붙여졌습니다. 아, 그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이라고 일단 주최 측이 예.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즉각 퇴진의 날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집회의 성격은 그 퇴진 그 자체보다 원래는 퇴진의 목적이 있었지만 예. 이번 집회는 그 퇴진의 시기,
즉각 퇴진하라는 그 퇴진의 시기에 좀 더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이라든지 또 일정을 조금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일부 야당에게까지 지금 현재 공격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우리가 방송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만 1분 소동 또 지난번과 같이 또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광화문 광장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은 물론 또 집과 사무실에서 예. 동시에 불을 끄는 이른바 1분 소등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또 이에 맞춰서 자동차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도 하겠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저희가 예. 청와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예. 아직은 뭐 마비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공지에 디도스 공격은 불법이다. 네. 이런 크게 공지가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난주에는 8시이지 않았습니까? 1분 예. 소등이. 그런데 그렇죠. 이번 주에는 1시간 빨라져서 지금 7시에 진행이 됐는데 예. 그 의미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밝혀라. 아.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서주민 기동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서 오늘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참가자들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청와대 코앞까지 진출한 행진, 이재종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회자의 출발 신호와 함께 거대한 행렬이 청와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로 행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두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섰습니다. 희생자 사진을 든 유가족들 뒤로 끝없는 행렬이 도로를 메웁니다. 아빠 어깨에 목마를 탄 아이들도, 유모차에 탄 아이들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저도 지금 시민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길이 효자로입니다. 이 길을 따라 1km 정도만 걸어가면 경찰 저지선이 나옵니다. 주최 측이나 경찰의 별도 통제 없이도 시민들은 질서 있게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진은 청와대를 동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 방향으로 에워싸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진의 종착지인 효자 치안센터와 126 맨션은 청와대 담장과의 거리가 각각 100m와 150m입니다. 지난 10월 29일 1차 집회 당시 1km였던 시위대와 청와대 사이의 거리는 주말 집회를 거듭하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더욱 강경하고 단호해졌습니다. 하야, 퇴진이 줄을 이뤘던 이전 집회와 달리 구속, 체포, 즉각 퇴진 등 용어도 눈에 많이 띕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입니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곳곳에 보입니다. 구속, 체포, 심판 등의 단어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퇴진은 한 발 더 나아가 즉각 퇴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야 촉구 등이 줄을 이뤘던 이전보다는 더 단호해진 겁니다. 국민의 민심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해서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이익단체와 조합 등 다양한 집단들도 깃발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과 함께 노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주 소에 이어 동물들도 광화문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만도 못한 것들이란 옷을 입은 강아지도 등장했습니다. 이화여대 퇴학이 확정된 정유라를 비꼰 모형 말도 등장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자, 리포트 도중에 우측 하단에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변화가 좀 있으면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리포터를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의 불길이 여의도로 옮겨 붙는 모양새입니다. 분노의 대상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정치권, 대기업, 언론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 시민단체가 순수한 촛불 민심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소속 2천여 명은 서울 광화문 광장 본집회에 앞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른바 사전집회 시위를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며 당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공범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퇴진하라!
새누리당 당기를 찢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담아서 하나, 둘, 셋! 새누리당 해체 마음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의 하얀색 현수막은 집회 참여자가 던진 계란에 누렇게 변색됐고 깨진 껍질이 당사 벽면에 장시간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입당시켜달라는 피켓을 하얀색 강아지에 매달아 풀어놨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KBS 앞으로 이동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노 표출의 대상을 대기업과 언론으로 넓혀갈 태세입니다. 진보 시민단체가 본인들의 정치활동을 위해 순수한 촛불 민심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도엽입니다. 대규모 집회를 틈타서 옛 통합진보당을 옹호하는 현수막도 지금 부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시민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수많은 구호 가운데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인형이 등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기를 정치적으로 탄압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도 나눠줍니다. 일부에선 과거 통합진보당을 옹호하는 발언도 공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훼손시켜버리는 그러한 폭거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데 국정농단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이렇게 연결짓는 데 대해선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박근혜 탄핵하야 혹은 최순실 사건 수사 이런 거는 지금 당장에 실현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이외의 사건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일반 시민 대다수는 평화 집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국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야권 주요 대선 주자들은 오늘 지방으로 내려가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한 달 만에 야권의 심장 광주를 다시 찾아가 국남로 촛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촛불을 횃불로 만들어주고 또 횃불을 이 세상을 바꾸는 별불로 그렇게 키워주셔야 하는데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피의자라며 9일 탄핵 표결에 새누리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우리나라 국정 계속하는 것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촛불 바람을 타고 광주에서 본격적인 지지세 확장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대형 화재가 난 서문시장에선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국회에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제 역할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대구 지역 언론인 모임에 참석한 안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나 박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정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대구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미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 탄핵몰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촛불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새누리당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약에 탄핵이 부결된다면 새누리는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립시다. 그 명단체가 끝까지 책임지고 공개하겠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가결 동참을 압박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과의 시국 대화를 직접 진행했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이유는 지금 1000배, 1000배가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탄핵이 돼야 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당 차원의 행사는 없었지만 광화문 촛불 집회에 자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비박을 접촉하거나 또는 겁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헌정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2013년 귀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홍익표 의원은 과거 논란을 훈장 삼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좀 잘생겼단 말을 듣는데 기태가 좀 납니다. 제가 3년 반년 전에 이 말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 말 듣고 반성하고 잘했으면 나라가 이권이 됐을까요? 민주당은 전경련 해체, 국정교과서 폐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력화 등을 주장하며 촛불 민심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탄핵안 표결 처리 연기를 주장했던 국민의당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극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야3당이 오는 9일로 표결 날짜를 확정하면서 조금은 수그러들었다는데 이를 의식한 듯 오늘 촛불 집회에선 한껏 몸조심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대통령 퇴진이 아닌 탄핵을 외쳤습니다. 당초 퇴진 촉구라고 적혀있던 현수막도 탄핵 글자로 가렸습니다. 그래도 일부 시민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 나올 줄 알았어요? 왜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역 가서 하시던가. 2일날 왜 탄핵을 안 시켜? 알고 보니까 3당 합당한다며. 알고 좀 알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후원의 계좌로 18원을 보내 조롱하는가 하며 당사와 의원실로도 항의와 지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2만 통이 넘는 항의 문자를 받은 박 위원장은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퇴진 약속과 관계없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표는 필요하지만은 함께 정체성을 무시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그런 통합 혹은 새누리당과 연대는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당내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속초안이 오는 9일 부결되면 국민의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걱정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잠시 시위 현장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화문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일부 시위대가 횃불을 들고 지금 내자동 로터리로 향하는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위대가 내자동 로터리로 향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조금 뒤에 다시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옆에 박근혜 대통령의 무덤을 파자고 말했습니다. 과격한 말을 할수록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높아져서 문재인 전 대표를 오차범위 안쪽 턱 밑까지 쫓아갔습니다. 문 전 대표도 이 시장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덤을 파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팝시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 여러분. 박 대통령을 전 대통령으로 불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률상 권한은 행사하고 있지만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과격한 발언에 지지자들은 열광합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고구마에 비유해 공격합니다. 목마르고 뭐 배고프고 이럴 때는 갑자기 고구마 먹으면 목 체하잖아요. 그래서 목 좀 죽이고 사이다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고구마로 든든하게 배 채우고. 문 전 대표가 전날 이 시장을 사이다에 비유해 꼬집은 데 맞대응한 겁니다. 사이다는 그렇게 목이 시원하지만 배를 든든하게 해주지는 못하는데 또 고구마는 배를 든든하게 해주지 않냐. 이 시장의 대선 지지율은 1위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2위 문재인 전 대표를 1.6%포인트와 1.4%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모두 오차 범위 안쪽입니다. 서울과 20대에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쎄 뭐 저는 변한 게 없는데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이 시장의 과격 발언이 촛불바람의 선명성으로 인식되면서 지지율 급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호입니다.
오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종일 머물던 박근핵닷컴. 국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청원하는 사이트입니다. 공개된 지 하루 만에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핵 요청 메일을 보냈고 친박 의원을 포함해 의원 90명이 찬성에 응답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청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박근핵닷컴입니다. 개설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요청한 시민이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지역구 의원 이름을 선택하면 이름과 이메일 주소, 한 줄 메시지를 적어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메일을 전송하면 해당 의원에게 촛불을 든 시민들의 사진과 함께 탄핵 요청 메시지 카드가 도착합니다. 메일을 받은 국회의원 측은 탄핵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일 오후 5시 기준 새누리당에서는 정운천, 이장우, 이군현, 윤종필 4명의 의원이 탄핵 찬성 버튼을 눌렀고 조원진, 이현승, 엄용수 의원은 반대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만 찬성 버튼을 누른 친박 이장우 의원 측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121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4명이, 국민의당에서는 23명, 정의당에서는 4명의 의원 측에서 찬성 버튼을 눌러 총 88명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시민들이 청원 메일을 가장 많이 보낸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으로 15,000여 통의 탄핵 청원 메일을 받았는데 아직 찬성이나 반대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이번엔 전국 시위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 가운데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하동원 기자, 부산 집회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 촛불 집회는 지난주보다 1시간 30분가량 일찍 시작했습니다. 시간일수록 참가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최 측은 20만 명, 경찰은 2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7시 30분부터는 이곳 서면에서 민현 교차로까지 3km가량 거리 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오후 4시 거리 공연 등 사전 집회를 시작으로 6시부터 본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집회는 서면 교차로에서 광무교에 이르는 중앙대로 750m 구간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중앙대로 7개 차로 가운데 5개를 통제하고 경찰관 1000명을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학생, 유모차에 탄 아이까지 집회에 참가해 즉각 퇴진이라 적힌 피켓과 촛불을 손에 들고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서도 오후 5시부터 시국대회가 열렸는데 친박단체는 하예 반대 집회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울산과 창원 등 영남 각 지역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자, 이번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20m 대형 걸개 그림이 등장한 광주 횃불 집회에서 오늘은 쇠창살 감옥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오선열 기자, 그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광주 금남로에는 지금도 촛불 집회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7만 명의 광주 시민들이 집회가 열리는 금남로에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녁 7시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소등과 함성, 대규모 촛불 파로 타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남로에는 높이 2m, 길이 3m 크기의 쇠창살 감옥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집회 시작과 함께 대통령과 최순실, 새누리당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쇠창살 감옥을 실은 트럭을 앞세워 금남로 일대 2.5km 구간을 행진한 다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오늘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전북 등 호남 전역에서도 촛불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전남 목포 등 16개 지역에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전북 등 11개 지역에서 2만여 명이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TV조선 이철입니다. 자, 오늘 촛불 집회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신지어 전 의원,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위 상황을 좀 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자동 로타리 상황을 좀 넣어주시죠. 자, 지금 화면이 지금 내자동 로타리,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우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상당에서 내자동 로타리로 7시에 집회를 마친 사람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과거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인도에는 사람이 이동을 안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돼버린 상태고요. 좀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횃불을 든 시위대도 지금 광화문, 그러니까 저 내자동 로타리를 지나서 창성동 주민센터 앞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거는 내자동 로타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내자동 로타리 맞습니까? 예, 그럼 내자동 로타리 상황이고요. 지금 횃불을 든 모습이 지금 뒤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로 이 광주에서 봤던 횃불이 이제 서울 집회에도 횃불 시위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주체가 지금 횃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것인지는 지금 저희가 취재 중인데 자세한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초 상황에서는 원래 그 효자 치안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지금 광화문 광장까지 내려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차 행진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효자 치안센터 앞 아니면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지금 다시 다 지금 밀려가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원래대로라면 이게 뒤로 좀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빠지지가 않고 계속 지금 그 시위 참가자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건 뭔가 하면 거기다 지금 횃불까지 등장을 했는데 예상보다 더 지금 시위의 규모나 참가의 열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은 이게 쉽사리 경찰이 밀어내서 밀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 한 주 전만 해도 경찰이 밀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내자동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밀려났는데 오늘은 볼 때 거의 청와대 앞에서 계속 밤늦게까지 이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횃불이 등장함으로써 경찰과의 충돌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데요. 아직은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간 것 같고 다만 박 대통령의 수위를 입고 뭔가 포승줄을 찬 그런 모습의 이 피켓까지 등장을 했는데 상당히 이 감정적으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 다음 주가 이번 촛불 전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지금 잡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지금 최대 고비인데요. 지금 6일, 7일 날 그 국정조사 특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 재벌 총수들도 줄줄이 불려 나오고 아마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7일 날은 비박들이 제시한 박 대통령이 4월 말 사퇴를 밝히기를 최종 제안한 날입니다. 오후 6시까지죠. 그렇죠. 오후 6시까지 박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안 밝히면 바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9일 날 이 야당은 확실하게 탄핵안 의결하겠다 했는데 그날 비박들이 퇴진안에 그러니까 탄핵안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7일 날 오후 6시면은 기류가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까지 특검 조사 준비, 그다음에 박 대통령의 어떤 비주류 측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신 의원께서 보시기에, 신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상황에서 아까 좀 정치부장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비박 내에서의 이 투표가 지금 성향들이 지금 일치 단결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갈릴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 김무성 전 대표의 회군이랄까요? 그게 아마 그분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뼈아픈 통안의 그 실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촛불 집회만 보더라도요, 규모도 커졌고 강도도 세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촛불 민심이 바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입니다. 근데 탄핵을 시키면요, 그게 변곡점으로 작용합니다. 대중적 분노가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다시 좀 사그라드는 그런 변곡점의 기능을 해요. 왜냐하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요. 활동 장소도 관저, 좋아하시는 관저에만 머무실 수 있고요. 이 본관에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최종적인 확정은 헌법재판소에도 되겠지만 일차적인 응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대중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 촛불의 분노가 변곡점을 그리면서 이제 좀 꺾이는 이런 추세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무슨 4월 퇴진, 6월 대선 이거는 무슨 또 암수와 꼼수가 숨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식의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비박이 회군한 거는 굉장히 크나큰 실책일 거고요. 야당은요, 오늘 촛불 민심을 확인하면요, 절대 일체 협상 안 할 겁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근데 신 전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뭐 제가 어느 편을 들은 건 아닙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언제 퇴진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선언하면 굳이 탄핵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탄핵을 하고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 명예롭게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장의 어떤 민심은요. 예. 그 투옥, 뭐 체포하라, 구속하라, 구호는 뭐 하옥시켜라, 뭐 이런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비박들이 지금 전력 전술로 봐서도 굉장히 하책이고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예. 7일 날 오후 6시까지 그 응답하라 해놓고 그 전에 면담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응징해야 될 대상을 갖고 그 전에 면담을 갖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에게 또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비박은 이른바 그 스텝이 엄청나게 지금 꼬여버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배성규 부장. 그럼 만일 박 대통령이 7일까지 4월 말 퇴진 의사를 밝힌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탄핵안은 뭐 부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정 아닙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쪽에 기류에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하고, 그러면 뭐 아무래도 여야 간에 협상만 잘하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고 또 그게 국정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광장에 있는 촛불의 민심은 그거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고 뭐가 없고 어떻게 믿냐. 박 대통령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예 이 기회에 그 박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바로 이 광장의 민심에 가깝고 그거를 야당이 알기 때문에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비박이 만일에 그래도 대통령이 밝혔으니 협상하고 우리 일단 탄핵하지 말아 봅시다 하면은 이 바람이 정말로 역풍이 어떻게 불지 몰라요. 지금 근데 비박계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이제 탄핵안이 부결되는 쪽으로 제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박 대통령이 7일까지 4월말 퇴진 의사를 밝히면은 이제 탄핵안 그 비박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광장에 있는 촛불이 볼 수 없다고 하니 지금까지 그걸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는데 비박은 어떤 그 소프트 랜딩을 보고 싶었지만 지금 오늘 기류를 본다면 오늘 당초에는 저렇게 많이 모일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엄청나게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박들이 지금 보고서 아차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의 민심의 변화가 아니구나. 민심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면 김무성계도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탄핵으로 정말 대단한 어떤 그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은 탄핵으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지금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탄핵으로 갔습니다. 탄핵 왔는데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될 확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부결되면 부결되는 순간 저는 새누리당은 끝장날 거라고 보여요. 거의. 도저히 되살아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친박은 물론이고 비박도 그걸로 끝장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만일에 정말 야당이 계속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어떤 극적인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비박들도 전략적으로 아마 요 한 3, 4일 사이에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어느 8월 9일에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이 된다. 그럼 그 다음이 토요일이 아니요. 12월 10일. 그때 이 광화문에도 촛불이 남아있겠지만 촛불의 메인 부대는 국회로 옮깁니다. 국회로 옮겨서 새누리당 해체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 국회의원 사퇴해라. 뭐 국회 뭐 해산하라. 뭐 이러면서 지금 뭐 그 표창원 의원이 명단 공개했다고 뭐 문자 폭탄 맞았다고 뭐 그러는데 아마 지금 받는 문자 폭탄의 한 10배 이상의 폭탄을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정기국회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적 질타를 받는 속에서 아마 임시회가 소집되고 그때 탄핵안을 재발의를 해서 그 새누리당이 거기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탄핵안이 12월 9일에는 부결되지만 그 이후 대중적 저항과 분노에 직면해서 그 다음 임시회에서 또 거기에 끌려가서 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만 횃불을 든 지금 그 학생 같아도 보이고요.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봅니다만 횃불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전에 저희가 촬영해서 찍은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 시각 내자동 로타리의 모습입니다. 내자동 로타리에서 지금 더 올라가는 모습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아까보다는 멈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청운동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길을 거의 꽉 채운 거 아닌가 싶어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치 상황은 아마 광화문 쪽으로 빠지지 않는 한 아마 상당 시간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서는 어차피 더 밀지도 또 밀려 내려오지도 않을 거고 뒤에서는 지금 계속 그 참여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 상태로 상당 시간 있다가 그 다음에 뒤로 청중들이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좀 전에 횃불을 든 그 시위대가 청와대 앞으로 행진한다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장면입니다. 저렇게 횃불을 들고 시민들이 지금 아까 배성규 부장이 말씀해 주신 지금 그런 피켓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잡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피켓을 든 시위대가 가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 이 시각 장면이 아니고요. 좀 전에 내자동을 통해서 청와대 쪽으로 향하는 시위대의 모습입니다. 횃불을 든 시위대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현재 상황은 아니고 좀 전에 있었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후 그러면 탄핵 정국 이후의 생각을 좀 해보죠. 정계 개편 얘기도 나와야 하고 또 그 개헌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묻힌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가능성은 어떻게 지금은 탄핵이 묻혀 있죠. 묻혀 있는데 만일 탄핵이 안 돼도 아마 정치권이 아주 대개편이 일어날 거고요. 국민의힘에 의해서. 그리고 탄핵이 된다고 하면 아마 새누리당부터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이 되는 순간 비박과 친박이 한 지붕 아래 있기 힘든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친박이 밀려나든 비박이 나오든 그렇게 되면서 아마 개편의 신호탄이 올 거고 아마 탄핵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분노가 어느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되고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그 국정 수습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총리 문제든 물론 총리를 다시 뽑을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이 국정 수습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 전 의원님 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야당 상황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뜨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야당의 이 구도는 어떻게 변하겠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 시장이 뜨는 원인이 뭔가 지금 촛불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는요, 이럴 때 저 촛불 민심을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요. 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아주 묘한 재주가 있으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 하자는 건지 저거 하자는 건지 헷갈리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간명한 언어로 이거를 대중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이 지금 돌풍이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 촛불 민심 이거 보면서요 상당히 몇 번 요동을 칠 수가 있다. 지금은 아주 격변기이기 때문에 누구든 거기에 타고 그렇게 수직 상승할 수도 있지만 급전직하할 가능성도 있고 몇 번의 요동을 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와대 불과 100m 떨어진 청운 효자동 치안센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행진 이후에도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윤창기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자 2차 행진이 시작된 이후에 이곳 청운 효자 치안센터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오늘은 집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까지 시위대의 접근이 허용됐는데요. 시위대는 약속된 오후 5시 30분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경찰도 물리적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화문에 있던 시위대가 횃불까지 들고 이곳 효자 치안센터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곳 효자 치안센터에서 내자동 로터리까지 시위대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주최 측은 8시에 이곳 청운동에서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의 집회는 밤 10시 50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청운동 일대에만 50개 중대 4천여 명을 배치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운동 효자 치안센터에서 TV조선 윤창기입니다.
자, 지금 촛불 집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는지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또 서주민 기동팀장과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황이 조금 5차까지 왔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뭐 횃불도 등장을 했고 조금은 더 과격해지는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횃불이 사실 지난주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는 아니었고요. 예. 지금 저희 취재진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200개 정도 횃불이 등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효자 치안센터 인근 청와대 100m 앞에 5개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오면서 꺼졌던가 아니면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버리고 이제 치안센터 쪽으로 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취재진이 보는 바에 취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횃불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횃불이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긴장이 됐었는데 앞부분엔 없고 근데 뒤쪽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자동 로터리에서 시작된 횃불 행렬이 조금씩 지금 앞쪽으로 좀 밀려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긴장을 완전히 늦출 수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횃불을 끄고 오기도 했지만 아직 뒷부분에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로서는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청와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홍혜영 기자, 청와대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6번째 주말 촛불 집회는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이 허용되면서 청와대 주변은 지금도 경찰차가 빼곡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어느 때보다 이 시위대의 함성이 가깝게 들렸는데요. 약간 울리기는 했지만 시위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고 외치는 구호가 모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서도 이 소리가 전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와대 오늘 비상근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참모진은 벌써 6주째 주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석 비서관은 전원 출근해서 한광욱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여는 등 집회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일정을 비운 채 집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집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입장 없이 이번 주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준엄하게 듣고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네, 그럼 이 박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직접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촛불 집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국 해법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9일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당 비주류 등과의 연쇄적인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배성규 부장, 지금 상황을 보면 방금 청와대 출입기 홍혜영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4월 퇴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비주류가 얘기를 해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를 봐서는 좀 전혀 관계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내려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청와대가 비주류 만난다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움직임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도 분위기가 지금 만나서 되겠느냐,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사실 춘추관에 근무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요. 이 광우병 때도 제가 청와대 춘추관에 있을 때 다 들렸어요, 소리가. 저기 광화문에서 할 때도 1000m가 그러니까 1.3km 더 넘죠. 왜냐면 그때는 이순신 동상 있는 쪽에서 막았으니까. 그런데도 들리는데 지금 100m면요. 엄청 크게 들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도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청와대가 4월 말 퇴진이냐 여부냐 이거를 밝히냐 아니냐 문제를 떠나서 더 넘어서의 얘기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박 대통령이 그만큼 빨리빨리 따라오고 있는 민심을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4월 말 퇴진 얘기를 점점 더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보면 오늘 이 청와대 100m 앞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또 횃불까지 등장을 했는데 혹시 이런 분위기면 일부 시위자가 이 폴리스 라인을 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지 말기를 일단 바라야 할 것 같고요. 횃불 아까 제가 이제 5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20개 정도라고 합니다. 20개 정도고
지금 이 횃불이 등장한 이유가 주최 측이 그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조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럼 횃불로 맞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 지금 서울 여기 그 청운효자동 쪽뿐만 아니라 오늘 그 춘천 쪽에 그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죠. 춘천에서도 횃불을 든 시위대 시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 경찰도 사실 지금 저 부분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지금 뭐 비판 여론이 많은 건 사실인데 경찰이 저걸 현행법상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추후 아마 검토가 들어갈 것 같고요. 최근에 광주에서 그 횃불이 등장한 일종의 뭐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두고 이제 조사를 이제 불법 시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 광주 경찰은 그게 어떤 들고 행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그 행사를 재현한 거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2014년도에는 횃불을 들고 행진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뭐 신체나 이런 어떤 위험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법으로 인정을 해서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횃불을 들고 행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추후에 이 행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횃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촛불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잠깐 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 촛불 집회와 관련을 해서 굉장히 인기도가 급상승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또 그에 이제 반감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권의 대선 구도가 지금 이 촛불 미신과 해서 엄청나게 요동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요동이 칩니다. 지금 뭐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요동을 치는데요. 이 촛불 민심이란 게 워낙 대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잘 올라탄 사람은 고공행진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맞부딪히는 모양새가 되면 완전히 가라앉는 그런 모습인데 이재명 시장이 그걸 올라탔습니다. 명확하게 올라탔고 굉장히 세게 올라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서 지금 그동안 1등을 해왔던 문재인 전 대표 턱 밑까지 정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사이다 발언까지 하면서 견제를 했는데 지금 뭐 오늘도 뭐 이재명 시장이 오히려 고구마를 때리면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 촛불 추세가 1, 2주일만 더 가면 정말 이재명 시장이 1등이 되는 그런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반기문 총장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뭐 안철수 전 대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촛불 이후에 대선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봐야 되는데 일단 앞으로 2, 3주일 정도는 이재명 시장의 판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면 아마 야권 내에서도 이 경쟁 구도가 가열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를 실제로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성규 정치부장, 서주민 사회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요일 뉴스판 마칩니다. TV조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